우리 가족이 가까운 이웃이 일하러 갔다가 산업재해를 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항만으로 인정받고 있는 부산항이지만 그 실상은 항만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점검이나 기준이 부족해서 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데 부산항의 안전보건 실태 어떤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활동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3년간 부산항에서 일어난 산업재해, 저희도 심심치 않게 뉴스를 듣는데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요? 네, 저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부산 항만에서 2018년부터 21년 5월까지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12명이고요. 예. 전체 항만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산업재해는 지난 3년 동안 거의 400건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전체 항만에서 발생한 산재 중에서 46%가 사실 부산항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뉴스 같은 걸 보면 일이 많이 위험하다고는 들었는데 이제 어떤 위험 속에서 항만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 항만 노동이 사실 하역 작업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한다면요. 네, 예. 선박 입출항을 중심으로 작업을 좀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업자의 안전보다는 선박 그 입출할 스케줄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매우 높고요. 그리고 야간 작업이나 교대 작업들을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항만이 실외 작업을 해야 하고 그리고 좁은 선박 내에서의 작업도 많고 그리고 되게 이제 위험하고 취급이 어렵거나 중형 화물이 많습니다. 더불어서 그런 화물을 취급하다 보니까 대형 화물기계, 크레인기계나 이런 것들이 취급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노동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어서 위험사고 발생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화물선이 하루에 몇 척이 들어올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갑자기 한꺼번에 몰리면 그걸 다 처리해야 되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선박 입출항 스케줄에 따라서 일의 강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산업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왜 그런가요? 사실 부산 항만에서만 한 약 2,700개 이상의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운영 주체가 사실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노무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좀 어렵고 간장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나 부산항만공사 차원에서 부산항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좀 책임지고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좀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이 건설업이나 제조업을 중심으로 사실 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항만 노동에 맞는 법적 기준이 조금 마련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건설업과 같은 대형 크레인의 내구 연한 기준이 조금 마련되어져서 좀 안전한 항만의 좀 기준들이 구축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뭔가 컨트롤 타워도 필요하고 여러 시설에 대한 또 안전 기준도 필요하고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항만 안전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실제 현재까지는 지자체 역할을 강제하는 법적 기준이 아직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산재 예방 업무는 주로 노동부가 주된 담당 기관으로 해왔고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사실은 총괄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0년 5월에 부산시에서도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올 11월 29일에 좀 개정돼서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지자체 책무를 좀 강제해서 지역의 산재 예방을 위한 좀 책무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법적 기준이 없더라도 부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부산시가 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하고 예방을 위한 좀 지자체 역할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트라이포트를 유치하고 또 부산항을 세계적인 항만 또 수소 선박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부산시의 장기 플랜으로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이제 외면을 한 건지 아니면은 뭐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까지는 얘기를 하지 못했던 건지 뭐 조례가 나왔으니까 좀 더 지켜보고 그럼 안전한 부산항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해수부나 부산항만공사가 좀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안전에 좀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좀 구성해야 되고 안전보건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첫 번째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항만안전 구축을 위해서는 좀 관련 기관 그리고 특히 지자체, 노동부 그리고 노동조합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좀 보장해서 좀 실질적으로 항만안전을 좀 운영하고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협의체 좀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항만에는 하역작업뿐만 아니고 정말 다양한 일을 하는 노동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노동자들의 항만 노동에 맞는 안전보건 기준이 좀 포함되어진 항만안전특별법이 좀 제대로 만들어져서 좀 운영이 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부산항이 진짜 부산의 경제축이고 자랑이다 얘기 많이 했는데 이런 안전기준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게 참 씁쓸합니다. 부산시와 해수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사실 부산시에서는 부산을 세계적인 항만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항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사실 외면하고 있었지는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 항만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부산 시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좀 삶을 위해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해수부는 관장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이렇게 체계적인 그러한 좀 이렇게 전담 기구나 이런 것들 구성해서 앞으로는 좀 이 사망 사고나 산재가 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을 지나가다 보면은 정말 그 컨테이너가 막 쌓여 있고 대형 크레인이 이렇게 있고 있는 모습 보면은 굉장히 좀 웅장하다,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글쎄요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까지는 많이 미치질 못했구나라는 반성을 또 하게 되고 끝으로 부산 시민분들께 한 말씀 좀 전해주실까요? 부산 항만에서 일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을 해야지 부산 시민이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 그리고 우리 가족이 우리 부산 시민이 좀 안전한 도시, 이 부산을 위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부산시나 관계기관에게도 좀 책임 있게 일을 하라고 많이 지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저희가 수산업 노동자에 대해서도 좀 안전사각지대다 이런 얘기를 다뤘는데 오늘 항만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좀 다루는데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바다 노동자 모두 포함해서 조금 안전관리와 관련된 제도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근거들을 좀 디테일하게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이숙견 상임활동가였습니다.